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심장내과 유이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정맥 질환의 시술적인 치료 중에서도 전극 도자 절제술, 카테터 어블레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심장의 정상적인 이 컨덕션 시스템입니다. 사이노 아트리얼 로드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심방 내의 인터노달 패스웨이를 거쳐서 AV 노드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히스 번들과 레프트 라이트 번들 브랜치를 거쳐서 히스 퍼킨지 시스템을 거쳐 이 벤트리큘러 머슬을 동시에 수축시키게 되고, 이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정맥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것은 가전환하지 못한 이 심장 박동, 맥박의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크게 봤을 때 포메이션의 문제냐 아니면 컨덕션의 문제냐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전극도자 절제술, 카테터 어블레이션은 주로 이 빈맥성 부정맥을 치료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 빈맥성 부정맥의 치료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있겠고요. 주로 우리가 항부정맥제라고 이야기하는 약물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주로 빈맥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해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약의 부작용을 견뎌야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술적인 치료 방법 역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매우 인베이시브하다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전극도자 절제술이 빈맥 치료법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전극도자 절제술이 안전하고 높은 성공률로 부정맥 치료에 널리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라디오 주파 전류 에너지를 오늘 사용한 19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라디오 주파 전류는 교류 전기로서 전극도자 절제술로는 주로 300에서 한 1000kHz 정도의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디오 주파 전류는 전극도자 끝부분에 피부에 부착한 전극 패드 사이에 유니폴러 패션으로 전달되게 되고요. 이 전극도자의 끝부분의 표면적이 전극 패드보다 아주 작기 때문에 전극도자로부터 심방 조직을 통해서 전극 패드로 흐르는 라디오 주파 전류는 전극도자와 조직 접촉 부위에서 이 리지스티브 히팅에 의한 열을 발생시켜서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전류 투여 후에 전극도자 끝부분과 접촉한 이 표면 심근 조직의 온도는 수초 내에 상승하지만 깊은 조직의 온도는 한 1, 2분에 걸쳐서 서서히 증가한 후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전극도자 절제술 시에 조직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조직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 온도가 40에서 50도 정도가 되면은 탈수나 단백질 변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50에서 70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 비가역적인 단백질 변성 그리고 혈전이 형성되게 됩니다. 70에서 100도C 정도가 되면은 이제 코아귤럼이 형성되어서 임피던스를 높이고 조직으로서의 전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조직 온도가 100도C를 넘게 되면은 전극도자 조직의 그 접촉 부위가 타게 되고 탄소화나 코아귤럼이 형성되어서 이때 그 아이스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 버블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 라디오 주파 전류를 투여한 직후에 출혈을 동반한 균질성 이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후 괴세된 조직은 섬유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이 효과적인 부정맥으로서는 가장 이제 흔히 보는 것으로서는 파록시즈말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고 하는 상심실성 부정맥, 그리고 atrial flutter나 atrial 타키카디아, 그리고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는 atrial fibrillation이나 ventricular tachycardia 등의 빈맥성 부정맥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 상심실설 부정맥 PSVT 같은 경우에는 이 심전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응급실로 와서 두근거림을 주소로 오고 네로 QRS 이런 타키카디아가 다큐멘트가 되면은 혈압이나 여러 가지 혈력 증후가 안정적이라면 이제 아데노신을 투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터미네이션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진단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전극도자 절제술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이 유럽적 가이드라인을 봐도 뭐 AV-NRT나 AV-RT와 같은 이런 대표적인 PSVT 질환의 경우에 장기적인 치료로서는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클래스 1으로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플로로스코피 장면은 AV-NRT를 전극도자 절제술로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 쪽 에어리에 어블레이션을 시행함으로써
그 회로성 부정맥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러한 이 방실 접합부 혹은 소위 AVNRT나 AVRT 같은 PSVT 질환의 경우에는 이 전극도자 절제술로 통해서 95% 이상의 성공률을 이제 보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체감상으로는 그 이상, 그래서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도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확률로는 재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완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심방 조동이나 심방 빈맥과 같은 이런 부정맥 질환도 전극도자 절제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심전도는 이제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 톱날 모양의 F웨이브를 보이는 atrial flutter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CTI라 그래서 케이브 트라이커스피드 이스무스를 경유해서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 혹은 클락와이즈로 도는 이 매크로 렌트런 타키카디아가 되겠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트라이커스피드 애뉩러스부터 IVC에 이르기까지 리니어한 이 리전을 그어줌으로써 이 회로를 절제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심실 빈맥에 대해서도 전극도자 절제술의 치료 방법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드 큐레스의 비자한 모양의 타키카디아, 심실 빈맥을 최초로 의심을 해야 되고요. 이 3차원 지도화 장비의 도움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예는 좌심실 쪽에서 이제 발생하였던 심실 빈맥이 되겠고, 이 3차원 지도 장비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도 보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70% 이상의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요즘에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심방세동에서의 전극도자 절제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심전도는 irregular한 RR 인터벌을 가지고 이 fibrillatory 베이스라인을 보이는 이 심방세동의 심전도가 되겠습니다. 이 폐정맥 내에 이 심근 조직이 심방세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부터 이 전극도자 절제술이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런 3차원 매핑 시스템 기술을 발달해서 폐정맥과 이 좌심방의 접합부를 둘러서 이렇게 선형으로 절제를 시행해서 폐정맥과 좌심방을 정기적으로 격리시킴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록시즈말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한 80% 이상, 그리고 persistent 지속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도 뭐 50에서 한 70%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유럽 쪽에서 나온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겠는데, 이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클래스 2A 정도로 권고가 되고 있었다면은 이제 드럭 테라피에 페일한 경우에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이제 누적됨에 따라서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상승했고요. 또한 이런 약물 치료를 거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EF가 감소된 심부전 환자에서의 이런 발작성 혹은 지속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특히나 이런 심장 기능 감소의 원인이 이 타키카디오 인듀스드 카디오미오패티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first line 테라피로도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시행하는 것을 이런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이제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주파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심방세동의 전극도자 절제술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모달리티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굉장히 요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냉각 풍선 도자 절제술이라고 하는 크라이벌룬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 이렇게 점을 찍어서 라인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이 크라이어벌룬은 이렇게 폐정맥 부위 하나를 이 벌룬으로 틀어막고 여기에 이제 액체 질소를 흘려보냄으로써 냉각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 조직을 격리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이 플로우를 보시면은 먼저 타겟 베인, 이제 대표적으로 4개의 베인이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베인을 억세스해서 이 링 타입의 서큘러 카테터를 전극 카테터를 집어넣고 이 벌룬을 인플레이션 시켜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이제 펄마널 베인을 오클루전하고 액체 질소를 통해서 냉각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조직이 이제 얼어붙어서 이제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3분에서 4분 정도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시 디플레이션 한 후에 확실히 이제 PV가 아이솔레이션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first line 테라피로 이런 크라이오벌룬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연달아서 좋은 논문에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early AF 트라이얼이나 이 stop AF first 트라이얼 모두 다 약물 치료 대비 first line으로서 크라이오벌룬을 사용한 아블레이션 기법이 이런
이 심방세동의 재발을 더 줄이는데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많이 행해지던 이 고주파 에너지의 전극도자 절제술에 비해서 이제 시술 시간도 좀 더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세이프티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크라이오 벌룬과 같은 이제 방식이 심방세동의 도자 절제술에서도 또 널리 지금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또 도자들이 새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멀티 일렉트로드가 이제 접합된 풍선형 이런 레디언스 RF 벌룬 카테터도 이제 보급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그물망 모양의 익스펜더블 라티스 팁 카테터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균질한 이런 리전을 포메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일렉트로포레이션 방식을 또 활용해서 심근에 좀 더 스페시픽하게 빠르게 괴사를 시키면서도 조직 주위에 있는 뭐 너브나 베슬 같은 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런 펄스 필드 어블레이션 방식도 또한 미래 이런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최근에 많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극도자 절제술의 합병증으로는 영구형 심박동기가 필요한 이제 방실 차단이 한 1~2%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외에 뇌졸중이나 전신 색전증, 그리고 출혈이나 감염이나 뭐 혈관 손상을 포함하는 혈관 합병증, 그리고 페리칼 에퓨전이나 탐포네이드 등의 이런 심장 외상 등이 있고, 심할 경우에는 한 0.1% 정도의 확률로는 사망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한 1% 내외 혹은 그 미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전극도자 절제술은 주로 고주파 라디오 전류 에너지를 사용해서 빈맥성 부정맥을 일으키는 방실 부전도로나 방실 전도로의 일부 또는 심실의 심근 조직을 절제함으로써 다양한 부정맥을 완치 내지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상심실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이 전극도자 절제술의 성공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고 시술의 안전성도 높은 그런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약물로 치료가 어려웠던 뭐 심방세동이나 심실 빈맥 같은 경우에도 3차원 매핑 시스템의 도움하에 성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또 시도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치료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전극도자 절제술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